대개 병기 2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병기 1기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내시경적 치료로 하고요. 병기 1기는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저희 같이 일하시는 김영돈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서 김영돈 선생님도 이름에 올렸습니다. 이 항암 치료의 개념을 보시면은 이 항암제는 그 경구 또는 주사 제제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성장을 막기 위한 약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독성 항암제,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항암제가 되겠죠. 그리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항암제가 있고 이러한 항암제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이 빠르게 증식하는 조직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은 정상 조직에 비해서 암세포가 상당히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이 세포독성 항암제로 분열하는 세포들이 사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위장관 점막이라든지 골수세포라든지 이렇게 정상 조직이지만 빠르게 증식하는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에 비해서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어떤 치료의 근간이 되긴 합니다. 이 표적 항암제만 쓰거나 면역 항암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와 같이 병합을 해야지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 항암제에서도 사용에서도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주로는 개발이 암에만 존재하는 그런 표적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아주 잘 만든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있는 표적만 공격을 하는데 이게 약을 만들다 보면은 또 암세포만을 중점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만들기는 하였어도 다른 정상 세포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기전으로 만들어진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개는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항암제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치료 효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사용할 때보다 두 가지 사용할 때보다 세 가지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치료 효과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 부작용도 덩달아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라는 것이 어떤 견뎌낼 수 있는 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세 가지 항암제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대개 부작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대개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위암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상황은 제가 병기 2기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기, 3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겠고 4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전이가 있거나 수술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일단 병기 2기, 3기를 대상으로 이 국한되어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위하고 위 주변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나서 그렇지만 이 암의 특성이라는 것이 유관적인 병소를 다 제거를 해도 눈에 안 보이게 다른 장기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이 암의 특성이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항암 치료로 마저 제거하는 것이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 되겠고 이럼으로써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완치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즉 전이가 돼 있어서 수술이 의미가 없거나 또는 주변 장기에 주요 장기에 붙어 있어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절제를 했지만
유관적으로 병소를 남겨놓고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상 완화 및 생존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완전 절제된 2기 및 3기 위암이 대상이 되겠고, 이 병기 설정은 그 깊이, 그 위에서 얼마만큼 깊게 침범했느냐와 그 위 주변부 국소 림프절 전이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소 림프절은 그 원격 림프절 전이와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수술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절제를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그 표준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 한 가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TS1이라는 약제는 1년간 사용을 하게 되고, 젤록스라는 약은 두 가지 약을 병용하는 요법인데 6개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그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까지 쓰지는 않고 6개월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기 2기에서는 그 TS1 한 단독 요법과 젤록스 2제 요법, 이것이 거의 치료 성적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부작용이 적은 TS1을 선호해서 쓰게 되겠고, 이 3기는 아무래도 그 병기가 더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률을 더 낮출 목적으로 좀 더 효과가 있는 그 젤록스 2제 병용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2기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또 재발률이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젤록스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치료 약제 결정은 치료 효과 및 독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젤록스에 포함되는 약제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그 손발 저림 현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그 당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발 저림 현상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부작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그 결정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술 후 재발 방지용의 항암제는 아직까지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적용을 해서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요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재발 여부는 그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복부 골반 CT를 촬영하고 1년마다 위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한 5년간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지나서도 재발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위암이 완치됐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위가 남아 있는 경우는 남아 있는 위에 그 암이 재발된다기보다는 새로운 암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하부 절제술, 그 상부를 남겨놓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평생 1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 전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뭐 남아 있는 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암의 국소 재발이 5년 지나서 발생하지는 않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 투여를 평생 받으셔야 됩니다. 비타민 B12 투여를 안 받게 되면은 어떤 신경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신경 증상들이과 그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평생 그 비타민 B12를 투여 받으셔야 된다, 이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기는 그 재발 방지용 항암 요법을 대개는 적용을 하지 않는데요. 현재까지 그 병기 1기의 어떤 그 전체적인 재발률은 대개 한 10% 안팎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 안팎밖에 안 되는 재발률일 때 그것을 어떤 항암 치료를 해서 더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후반 위암 중에서 어떤 추가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통상적인 재발률 10%가 아니고 한 15에서 20%에 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그 어떤 추가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카탈리시스라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한 6개월 정도 추가로 쓰시는 분들과 관찰하시는 경과 관찰만 하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항암제를 추가하신 분들이 실제 재발률이 낮아지느냐를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환자가 모두 지금 등록은 되어서 추적 경과 한 몇 년 지나면 이 연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기 후반의 환자분들은 또 이제 병용요법 젤록스 요법을 써도 재발률이 한 5-6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좀 더 그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의 표준 치료인 젤록스와 강화된 그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3제 요법을 비교하는 연구를 또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전 선행 항암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병기 2, 3기에서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재발 방지용의 항암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최근까지 표준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행됐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수술 전 선행 항암요법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치료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이 됐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 선행 항암요법을 먼저 하고 기존 표준 치료인 수술과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을 하신 분들이 그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후 재발 방지용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에 비해서 더 그 치료 성적이 재발률이 낮아진다, 완치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선행화학요법, 수술 전에 선행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행화학요법이 그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거나 하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지만 연세가 70세 미만이신 분들은 또 이러한 선행화학요법을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식적 항암요법은 말씀드린 대로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이 불완전한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종량을 조절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근데 항암 치료 부작용이 걱정돼서 항암 받기 싫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사실 이게 암이 자라나다 보면 암에 의한 증상이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을 경감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아주 힘들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저희가 용량을 좀 조절하면서 하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받아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위인데요. 위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덩어리가 암 조직은 덩어리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러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위가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위가 안 움직이니까 식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두꺼웠던 암병소가 얇아지면서 다시 위의 기능이 살아나고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항암제 사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제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혀진 그런 항암제를 먼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항암제로는 저희가 크게는 이제 허투가 존재하느냐, 허투라는 표적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제가 좀 달라지는데 허투가 양성인 경우, 허투가 존재하는 경우 대개 한 10에서 15% 안팎의 환자분들이 이 허투가 양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준요법에 트라스무압이라는 허투를 공략하는 약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투가 음성인 경우에는 기존 세포독성 이제요법
그 면역 항암제인 니볼루맙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치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면역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1차 치료에서의 이제요법의 그 1차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5-APU 계열의 약제하고 그 백금 화합물의 약제가 각각 3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APU라는 약제는 그 주사가 되겠고 젤로다, TS1 이것은 이 같은 계열의 약제인데 그 먹는 약으로 개발돼서 나온 약제입니다. 그리고 백금화합물은 2가지가 있는데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이 있고 최근에는 이게 옥살리플라틴이 훨씬 그 부작용 면에서 개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스플라틴 대신에 옥살리플라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 조합이 어떤 치료 성적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면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요법이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고 여기에 표적 치료제가 가능하면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을 하고 면역 항암제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면역 항암제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를 사용할 것인지는 그 항암제를 사용하기 전에 조직 검사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표적 치료제를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면역 항암제가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은 또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결과 조직 검사에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항암제를 결정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 허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정상 세포에도 심장 세포라든지 일부 허투가 존재하는 그런 정상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위암의 15에서 15%에서 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상 세포에 비해서 암 세포에만 많이 발현을 하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공략하는 약제를 쓰면은 치료 성적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색으로 염색된 이 부분이 허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는 다 암세포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허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허투를 공략하는 표적 치료제를 하면은 치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쓰면서 여기에 추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허투 염색을 했는데 허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허투를 공략하는 약제를 사용을 해도 치료 성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먼저 테스트하고 허투가 존재를 하면은 이것을 공략하는 그런 치료제를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셉틴이라는 약이 이 허투를 공략하는 약제인데 그 전에 이제 이제 병용요법만 했을 때보다 이 허투가 존재하는 경우에 헐셉틴을 추가를 하는 경우에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 허투 양성 위암에서는 허투를 공략하는 트라스마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투의 표적 발현을 보면은 유방암과 위암이 약간은 좀 다른데 유방암에서는 이렇게 균질적으로 허투가 분포를 하는 반면에 위암에서는 이게 다 암세포인데 여기서 일부만 또 존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를 조직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허투가 양성으로 관찰되기도 하고 또 실제 허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 부위에 따라서 또 허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번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2번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약 8%의 환자에서 추가로 허투가 양성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들 환자분들은 또 허투를 공략하는 약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기본적으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병원체처럼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몸에 감염이 됐을 때
감염해서 나을 수 있는 원리가 면역 세포들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면역 세포들이 내가 아닌 것을 공격을 해서 몸에서 퇴치하기 때문에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도 암세포의 특징이 이 돌연변이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정상 조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조직이죠, 일종의.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게 내가 아닌 조직이 생기면은, 내가 아닌 암세포가 생기면은 그것이 면역 세포가 공략을 해서 일반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암세포가 어떤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내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할 때 암세포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다시 면역 세포를 좀 강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내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투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허투 표적이 있는 경우는 허투를 공략하는 약제 위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허투 표적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이제 병용 항암제에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했더니 표준 항암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더 치료 성적이 올라간다, 생존이 연장된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옵디보가 1차 치료제로서 현재는 표준 치료화되어 있고요. 근데 이 옵디보도 모든 경우에 다 치료 성적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옵디보가 잘 들을 만한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옵디보가 잘 들을 만한 경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항암제로는 1차 항암제를 썼을 때 종량이 잘 조절되면 계속 약을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인데, 약을 쓰다 보면 또 약제 내성이 생기게 되고 약이 안 듣게 되는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약제로 바꿔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치료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항암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이람자라는 표적 치료제와 플러스 파클탁셀이라는 약제인데요. 이 사이람자라는 약제는 암에 분포하는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것이 기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도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영양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영양 공급은 혈관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관 억제,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이 사이람자를 사용했을 때 이미 존재하는 미세 혈관을 소멸시키고, 암에 있는 이상 혈관들을 정상화시켜서 항암제가 잘 들어가게 돕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막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클탁셀은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가 되겠고, 여기에 신생 혈관 억제제인 사이람자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미 부수체 불안정 암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미 부수체가 불안정,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를 다 아실 건 없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암에서는 유전자가 손상이 복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강한 항종양 면역 반응을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는 암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상당히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항암제를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가 되는데, 이 MSI라고 하죠. MSI, 이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전이성 위암의 한 4에서 5% 정도 환자분이 이러한 현미 부수체 불안정 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면역 항암제가 상당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면은 면역 항암제를 저희가 가능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이 줄어드는 어떤 퍼센트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오랫동안 약이 잘 듣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는 그 식약처 허가 병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 이 목표는 그 현재 사용되는 모든 표준 치료는 사실 임상연구 이전의 임상연구를 통해서 그 기존 치료보다 성적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것이 이제 새로운 표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재의 표준 치료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된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표준 치료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치료 성적을 보이는 그러한 그 치료법을 개발을 하려면은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또 그러한 새로운 치료제가 이제 발굴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 또는 다른 임상 상황에서 사용 중인 항암제가 그 임상 연구 약제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표준 치료는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N허2라는 약이 있는데 N허2 이것은 그 허투가 존재하는 그 위암에서 그 3차 이후 항암제로 최근에 치료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기존 표준 항암제하고 그 N허2라는 약을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치료 성적이 더 개선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 표준 치료로 들어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N허2의 임상 연구에 들어가셨던 그 환자분이신데요. 치료 전에 이렇게 그 림프절이 그 20mm로 커져 있었는데 또 하나는 또 15mm였는데 6주 후에 보면은 각각 12mm, 10mm로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또 그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줄었고 1년 6개월 후에 여전히 그 병이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이성 위암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이렇게 그 새로운 약제를 통해서 종양이 조절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암에서 허트 이외에 유망한 표적으로 그 FGFR2라는 것이 있고 클라우딘 18.2라는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정 정도 이것들을 공략하는 약제가 효과가 이미 공표가 된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허가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조만간 또 사용할 수 있을 약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그 여러 표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제 임상 시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그 새로운 약자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또 환자분들께 권유를 드려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러한 종양이 있었던 부분이 항암 치료 후에 임상 연구에 들어가셨던 분인데 이렇게 상당히 줄어서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